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작가와 이 책의 장르 그리고 작품 해설 등등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신 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키가 작고 말을 더듬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면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로 유학을 가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인생과 사회를 알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인 필립과 마찬가지로 회계사의 일을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요. 런던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만 실제로 그는 의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문학가로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서머신 몸을 대표하는 작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은 면도날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달과 6펜스입니다. 고갱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서머신 몸은 남태평양의 타이리 섬에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머신 몸은 40이 넘는 나이에 1차 세계대전 때 정보국의 발탁으로 스위스에서 첩보 생활 등을 하기도 하고요. 중대한 정치적 인물을 띠고 러시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평양과 동아시아, 남미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는 그때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다양한 단편소설을 창작하고 많은 작품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보편적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고 철학적 사상 또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편의 장편소설과 25편의 희곡, 11편의 여행기와 평론집 등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굴레에서 라는 작품은 교양소설입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교양소설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스탕달의 적가흑이라든지 샤롯 브란테의 제인 에어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양소설은 대체로 학교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신앙 문제를 겪고 경제적 어려움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교양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죠. 필립의 부모님은 필립이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생활을 하셨지만 다소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필립은 백부에게 키워지게 됩니다. 백모와 백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필립을 키워야 할지 난감해하기도 했지만 백모는 그 누구보다도 필립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며 키워나가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필립에게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필립이 성인이 되었을 때 쓸 수가 있었고요. 필립은 백부의 권유로 9살에 킹즈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백부는 필립이 성직자의 길을 걷길 원했고 킹즈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는 옥스포드로 대학교로 가길 희망했죠. 필립은 아직 깊은 신앙심은 없었지만 백부가 정해준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킹즈스쿨에 입학했지만 절음발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이 대상이 되었고요.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면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필립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성적은 최고였죠.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친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로우즈라는 친구였죠. 늘 방학에는 계약일이 두려웠지만 친구가 생기고 나서는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큼의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신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자신의 발을 고쳐주길 바란다고 매일 밤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신앙심을 잃게 되고 말죠. 계약 후 로우즈는 필립이 자기하고만 놀았으면 좋겠다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우즈 자신은 다른 친구들과 사교도 하지만 필립은 자기하고만 놀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로우즈와 필립은 결별하게 되고 학교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은 성직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며 백부에게 말을 하고 결국 성직자의 길을 포기함으로써 필립은 하이델베르크로 갑니다. 백부와 친분이 있는 미스 웰킨슨이라는 늙은 여자가 소개해준 하숙집에 살기로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이드워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좀 약간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캐릭터이지만 필립은 헤이웨드에게 문학이나 그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타 지역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한 필립은 그곳에서 행복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숙집엔 이상한 커플들도 살고 있었어요. 채칠리에라는 여자는 중국인 헤이송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몰래 하숙집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직 사랑에 눈을 뜨지 않았던 필립은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블랙스터블, 즉 백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블랙스터블에는 하숙집을 소개해준 미스 윌킨슨이 몇 주 머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필립은 미스 윌킨슨과 이야기를 나누죠. 화려한 옷차림, 짙은 화정의 필립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그녀와 첫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스 윌킨슨은 정말 나이가 많았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기 때문에 겉만 화려해 보였던 여자였습니다. 필립은 그 미스 윌킨슨에게 정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떼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백부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변호사보다는 훨씬 값진 직업이었기 때문에 배우면 좋다고 판단하여 필립은 런던으로 떠나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중에 간두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데 1년을 하면 내가 낸 금액의 반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런던에서 참아내면서 회계 공부를 하고 회계 업무를 합니다. 필립은 회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틈에 필립은 그림 그리는 스케치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런던을 생활하면서 미스 윌킨슨을 떼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다시 블랙스터블로 돌아온 필립은 백부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백부는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백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필립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을 들고 그림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죠. 필립은 거절을 했지만 백모의 그런 애절함에 그 돈을 들고 그림을 배우기 위해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파리 생활은 즐거웠지만 그림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동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프라이스라는 여자를 알게 되는데 프라이스라는 여자는 결국 가난에 의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쓸쓸하게 자살하며 죽게 된 여자이죠. 그녀를 통해서 나름 미술을 배워나갔지만 2년간 파리에 있으면서 필립은 자신 스스로가 그림에는 열정이 있으나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가난에 찌든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선 중산 계급의 마인드와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필립은 도저히 그런 거를 포기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파리 생활을 2년 만에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백모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가 오면서 다시 블랙스터블로 돌아가서 백모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백부에게 그림의 소질이 없음을 자백합니다. 백부는 항상 한 우물만 파야 한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고 필립은 그런 잔소리가 너무 싫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 스스로가 부족했음을 알았기에 수그리고 다시 백부와 미래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그들은 논의 끝에 필립의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였고 다시 런던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인회계사 견습 시작 전에 치른 시험이 의학교 입학에 충분했기 때문에 필립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귄 스퍼트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그를 따라 어느 가게에 들어갑니다. 던스퍼트는 가게 종업원인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밀드레드라고 하는 여자로 그녀는 굉장히 마른 여자였죠. 매번 필립을 무시하는 말드리드에 짜증이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찾아가 주문하고 밀드레드에게 말을 건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던스퍼트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필립은 자연스럽게 밀드레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짜증나는 말투로 대답하고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밀드레드를 좋아하게 된 필립은 그녀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싼 장식품을 선물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매번 찾아가서 말을 걸기도 하면서 사랑을 구걸하죠. 그 가게에는 영국 남자인 에밀도 있었어요. 밀드레드는 에밀에게 늘 상냥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필립은 알고 있었죠. 밀드레드에 대한 사랑을 몇 번이고 구걸했지만 결국 밀드레드는 에밀과 결혼하기로 하며 런던을 떠나죠. 필립은 너무 큰 상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고통에 시달리고 힘든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겨우겨우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로라라는 못생긴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드레드를 새참 잊어가고 있었을 무렵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바로 밀드레드였죠. 그리하여 필립은 로라를 정리하고 밀드레드에게 집을 구해주고 용돈을 주며 아이의 출산을 돕습니다. 즉 밀드레드는 에밀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인데 이미 에밀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밀드레드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 버림받은 밀드레드는 갈 곳이 없어서 필립을 찾아온 것이죠. 필립은 밀드레드를 보살피고 밀드레드가 아이를 낳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점 갖고 있던 재산은 줄여가고 있었지만 필립은 밀드레드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주었죠. 어느 날 밀드레드와 필립은 필립의 친구인 그라나스를 만나게 되죠. 그라나스는 잘생긴 청년이었고 바람둥이입니다. 그런데 그만 밀드레드와 그라나스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필립은 너무 화가 났지만 밀드레드는 정말 뻔뻔스럽게 필립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필립하고만 계속 있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밀드레드와 필립은 파리로 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밀드레드가 그라나스를 좋아하게 되는 바람에 그들은 파리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죠. 밀드레드는 어쩐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멍청한 필립은 그럼 그라나스랑 너랑 나랑 셋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라나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필립은 밀드레드와 그라나스가 여행을 가도록 그들에게 경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밀드레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립에게 여행 경비를 받아서 필립의 친구인 그라나스와 둘이 옥스퍼드로 여행을 떠나죠. 그리하여 필립은 또다시 밀드레드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죠. 분명히 밀드레드는 옥스퍼드 여행 이후에는 필립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친구인 그라나스는 필립에게 수차례 편지를 쓰며 미안함을 점하고 밀드레드와 정리했다고 고백합니다. 의학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필립은 안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등 병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좋은 이미지를 병원에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입원 중이던 저널리스트 애설리를 알게 됩니다. 애설리는 빨리 이제 회복을 하고 퇴원을 했고 필립을 집에 초대를 하죠. 문학에 대해서 소통할 친구가 생겼던 필립은 애설리의 집을 주말에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고 특히 첫째 딸은 셀리였는데 셀리는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착하고 온순한 여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밀드레드를 보게 됩니다. 밀드레드는 다소 야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전신이 번쩍 든 필립은 밀드레드를 잡고 이 생활을 청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립은 자신이 더 이상 밀드레드를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그녀를 두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밀드레드를 자신의 집에 있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마침 빈방이 있었고 밀드레드와 밀드레드의 딸은 그렇게 필립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필립은 자신의 집을 치워주고 밥을 차려주는 여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밀드레드가 대신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서로 친구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밀드레드는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옷도 사다 줘야 됐고 남은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에 고용하던 여자와는 다르게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필립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밀드레드를 곁에 둡니다. 전혀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요. 하지만 밀드레드는 이제 믿을 만한 상대는 필립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밀드레드는 몇 번이고 필립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만 필립은 딱 잘라서 밀드레드의 마음을 거절하죠. 한때 그녀를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여 더 이상 사랑할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밀드레드에게 말하죠.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가보니 집은 다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밀드레드가 가구, 식기구, 침구, 그림 등등을 다 부시고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서 필립은 집을 정리하고 병원 앞 작은 하숙방을 얻어서 옷과 책만 들고 의학 공부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주식을 잘못하여서 남은 재산도 잃게 되면서 병원 생활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백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백부는 딱 잘라 거절했기에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몇 주가 지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주말에 애설리의 집에 찾아갑니다. 애설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애설리는 필립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적극 도와줍니다. 그때 집에 갔을 때 첫째 딸인 셀리가 여전히 의젓하고 성숙하게 자라고 있었죠. 워낙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인기가 많아서 남자들에게 청혼을 많이 받는데 매번 셀리는 그것을 거절했죠. 겨우 취직한 곳에서 점원으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꾸준하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기도 하고 승진의 기회와 연봉 제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필립은 백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일을 정리하고 블랙스터블로 돌아갑니다. 백부가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지는 않을까 혹은 모든 재산을 기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백부의 모든 재산은 필립에게 상속
구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병원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전 재산을 잃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던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병원에서 간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시련으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돈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죠. 6년의 병원 생활이 끝나고 필립은 어느새 30살이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필립은 스페인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짧게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남쪽 해안 지방에 임시직 자리가 나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엔 다 늙어가는 의사 한 명뿐이었는데 임시직 일이 끝날 무렵에 그 늙은 의사는 이곳에서 함께 개업하여 일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죠. 필립은 그 권유에 감사했지만 자신은 스페인 여행이 있고 그리고 동양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에설리의 가족이 있는 여행지로 찾아가서 그들과 합류하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필립은 어느새 다 자라서 예쁜 성인이 된 셀리를 보며 놀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리와 필립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만 필립은 셀리에게 키스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커온 것을 봐온 터라 필립에겐 셀리가 그저 아이에 불과했지만 셀리는 계속 필립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필립은 6년간 공부를 하고 일했던 병원의 보조수련의 자리에 채용이 되었고 런던에서 보조수련의 일을 하며 셀리와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스페인 여행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리는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필립은 자신의 스페인 여행을 다 취소하고 남쪽 해안 지방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개업하자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함께 개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편지를 보내며 셀리와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자신은 혼자서 스페인 여행보다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고 셀리와의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우죠. 그러나 셀리는 임신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필립은 모든 계획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며 승낙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필립이라는 남자가 끊임없는 굴레에 휩쓸리고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여러 겹으로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굴레, 물질의 굴레, 관계의 굴레 등등 끊임없는 굴레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의 삶의 과정은 태어나서 고생하고 죽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음으로써 한층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소설은 끝이 나죠. 인간의 굴레에서는 어린 필립이 30살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립은 무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질곡이 아니라 자유의 터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구가 고통의 근원만이 아니고 성찰의 힘을 증진시켜주는 것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죠. 필립이 늘 꿈꿔왔던 스페인 여행을 취소하고 셀리와의 소박한 삶을 선택하게 된 것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